세계 언론들은 유인 우주선 성공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중국의 국제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선저우 우주선 발사는 주변국들을 크게 위축시켰다. 특히 일본은 가장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はい、こちらはあるようでございません。どうぞ。あれでしょ、友人でしょ。ねえ、それも成功心から祝いたいと思います。また無事帰還するまでねありますんでね、十分注意して運航し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It's had launch vehicle failures, it's had satellite failures. It's, I think, at this point, reevaluating the nature of its space program and its commitment to space. Clearly,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na's success is a challenge to Japan, and that will be a very interesting relationship to watch in space and in many other areas in the coming years. 미국의 각 언론들도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성공을 대서특필했다.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선저우 5호가 산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至于我想宣布这个第一部分呢，我们的 중국은 계속해서 우주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也就是说，大约在10年之内，我们要突破交会对接、出舱行走和空间实验室的一些关键技术。 우주 공간에서 인간이 직접 우주 실험이나 관측을 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러시아와 미국뿐이다. 미국 정부는 이런 야심찬 중국의 우주 개발 계획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지난해 미국 CFAI는 중국의 우주 개발이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일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당시 CFAI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로버트 워커. 그는 러시아의 EVA 시설에서 중국인 비행사들이 훈련받는 것을 목격했다. EVA는 우주선 내부가 아니라 외부 활동을 훈련하는 시설이다. 다시 말해 우주 정거장이나 달 탐사 등에 필요한 것이다. 로버트 워커는 미국이 우주 개발에서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These over here, this is the commission. 미국 항공우주산업 미래위원회인 CFAI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임명하는 정부 자문기관이다. 지난해 세계 각국을 돌며 각국의 우주 개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CFAI 위원들에게 중국의 선해 활동 훈련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That struck us as being important because the reason why you do EVAs is so that you're able to do construction in space. So it told us that the Chinese had some ambitions well beyond what they had announced at that point. Now, in more recent months, they have made far clearer what their ambitions are in space, and I think we just got kind of an early view that this was going to be a very aggressive program that they were going to pursue. CFAI가 대통령과 국회 앞으로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는 우주 개발이 미국의 지도력과 힘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현재 우주 개발에서 미국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동북아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앞으로 미국과 경쟁할 중국의 약진 때문이었다. Again, if you go back to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future of the U.S. aerospace industry, that's what we talked about. We talked about the fact that we know there's going to be competition. That's the nature of the global economy. 중국인 비행사가 훈련을 받았다는 러시아의 가가린 우주센터.
40여 년 전 처음 만들어진 이곳은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 양성소이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우주인이 여기서 훈련을 받았고 중국 최초의 우주인 양리웨이 역시 이곳을 다녀갔다. 중력 적응 훈련은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거나 지구로 귀환할 때를 대비한 것이다. 훈련을 받는 조종사는 빠르게 회전하는 캡슐 속에서 원심력으로 가해지는 중력을 견뎌야 한다. 가가린 우주센터는 비용을 지불하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인 공군과 함께 미국인과 네덜란드인이 중력 적응 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에 미국의 우주정거장에 올라갔다. 무중력 적응 훈련장인 EVA, 바로 CFAI의 위원들이 중국인 비행사를 발견한 곳이다. 이곳에서 훈련은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형 수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물속에는 실제 우주선 등 우주 환경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우주 비행사는 무중력에서의 활동에 적응한다. 훈련을 받는 비행사들이 우주선 선체 밖으로 나온다. 우주선을 수리하거나 다른 선체로 이동하는 것은 우주정거장이나 장거리 탐사에서 사용되는 필수 훈련이다. 유인 우주선 계획으로 중국인 우주비행사가 러시아의 우주센터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은 96년부터다. 특히 2년 전부터 무중력 적응 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Гидролаборатория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ренировок космонавтов в условиях моделирования невесомости в гидросреде, а также для испытания косм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Которые в Луне происходят испытания, связи есть с этим тренировкам? Связь между тренировками, да, есть. А раньше были? Были в 2002 году кита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지난 95년 중국은 전투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우주인을 선발했다. 당시 선발에 오른 후보만 1,500여 명. 이들 중에 강도 높은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겨낸 14명의 조종사만이 러시아에서 우주인 훈련을 받았다. 러시아의 유인 우주선인 소유주. 귀환 캡슐의 외관과 내부 구조가 선저우와 거의 유사하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 우주선과 발사체를 만들어 왔다. 선저우 시리즈도 처음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 소유주호는 그 모델이었다. 세계 양대 강국이었던 구소련은 당시 우주 개발을 통해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 그러나 냉전의 시대가 끝나자 우주 개발은 안보적 정치적인 목적에서 기술 이전을 통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상업적인 수단이 되었다. А вы знаете, вот недавно в Китае стартовали свои корабль. Вот это вот похоже на эти модели или как? Вы знаете? Немного похоже. Да, Потому немного. что китайцы, они перед этим приезжали к нам,